엔진의 점화장치, 2행정 엔진, 3시린더 엔진, 4밸브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의 유형을 보면 과거 65회의 단답형 문제로 나온 점화 프로그의 구조와 열가라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고 더불어 이제 2행정 완사이클을 완료하는 엔진, 그 다음에 3시린더 엔진, 다밸브 엔진이라고 해서 요즘은 싱글 밸브 엔진이 아닌 DOHC 엔진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한번 더듬어 보고, 그 다음에 요번에 기술사 시험에 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용어에 대해서 주로 정상적으로 원어를 주로 많이 쓰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쓸 때 학술적인 용어로 답안을 기록을 해 주셔야만이 어떤 득점에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습 내용에 주로는 용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화장치는 연소실 안에 확실하게 화염핵을 형성해 주는 그러한 장치로서 점화 불꽃이 어떻게 화염핵이 형성되는가를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염핵이 형성되는 그 작용을 보고 충돌 전리 작용에 의해서 화염핵이 형성되는데요. 충돌 전리 작용이라 하면 무엇인가 하면 점화 코일에 형성된 자력선이 어떤 이슈에서 신호에서 전개되면 그 전극의 부분에 형성되어 있던 이온이 자력선의 자유전자의 이동을 함으로써 공기의 분자, 또 더불어 더 나아가서 원자를 자력선, 자유전자의 이동이 원자의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원자로부터 튀어나오게 됩니다. 원자로부터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충돌 전리작용이라고 하고 있죠. 충돌 전리작용, 즉 원자가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에 의해서 원자 속에서 자유전자가 튀어나올 때 불꽃이 형성되고 어떠한 열이 형성됩니다. 그것을 보고 충돌 전리작용에 의해서 화염핵이 형성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화염핵이 형성이 돼서 정확하게 어떤 화염핵이 연소가스에 점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연소를 시켜주지 못하고 화염핵이 스스로 소멸될 때 우리가 소염작용이라고 하고 있죠. 연소실에서 스파크 플러그나 어떠한 점화장치가 연소가스에 화염핵을 형성해서 점화를 시켜주지 못하고 어떠한 소염작용에 의해서 불꽃이 소멸된다라고 하면 실화가 발생되고 또한 엔진의 부조 아니면 유저들의 어떤 휠링에 불만을 표시하는 그러한 자동차의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크게는 연비가 저하되고 배출가스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점화장치에서는 어떤 소염작용이 없는 점화장치를 구성하는 게 우리의 관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아래에 보면 백금이나 이리듐 프로그가 있는데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조금 뒤에 하면 백금과 이리듐 프로그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프로그가 충돌 전리작용에 의해서 화염핵이 형성됐을 때 소염현상을 조금 전에 알아봤듯이 소염현상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갭은 크면 클수록 좋고요. 즉 크면 크다는 게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거죠. 가장 넓게 하는 방법은 2mm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한정 갭을 크게 할 수는 없죠. 점화 코일의 성능이라든지 점화 코일이 가지고 있는 자력선의 한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서 맞추는데요. 그래 우리가 보면 하여튼 소염 현상 발생을 방지하려면 갭은 좁은 것보다 큰 게 좋고요. 단면은 불꽃이 닿는 화염핵이 닿는 면을 말합니다. 단면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화염핵이 어떤 열을 빼앗기는 열에 많이 열을 빼앗기 때문에 화염핵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면은 좁으면 좁을수록 좋고 형상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좀 이렇게 샤프해야 됩니다. 샤프하다고 해서 양쪽 다 주는 녀석과 받는 녀석이 다 샤프할 수는 없고 서로의 형상은 틀린 상태에서 빼쪽하게
이렇게 바늘 끝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소염 현상을 방지하려면 갭은 넓어야 되고 단면은 좁아야 되고요. 형상은 샤프한 게 좋습니다. 이러한 형상으로 해서 우리가 소염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스파크 플러그의 갭과 조금 전에 갭이 2mm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라고 했는데요. 갭과 이제 어떤 공연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비는 우리가 이론 공연비에서 가솔린과 디젤에 보면 보통 14.5대 1이라든지 14.7대 1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더 벗어나서 15대 1, 16대 1 쪽으로 갔을 때 화염핵을 어느 쪽으로 했을 때 형성이 더 좋은가를 따져보는데요. 여기 스파크 플러그 갭은 조금 넓으면 넓을수록 화염핵 형성이 더 불꽃, 화염핵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희박 공연비 쪽으로 갔을 때는 갭은 조금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더듬어 보고요. 조금 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듯이 어떤 열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출문제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데, 단답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문제에 이제 10점씩 배점이고 배정되어 있고, 답안지의 한 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가라고 해서 단적으로 열가만 해가지고는 한 페이지를 채울 수가 없죠. 또 한 페이지를 설령 채운다고 해도 점수가 고득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청정 온도라든지 열가라든지 방열성 모든 것을 따지면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전처럼 65의 단답형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100금, 이리듐까지 거론을 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열가에 대해서는 열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동차는 어떠한 엔진이든 간에 경운기 엔진이든 아니면 제트기 엔진이든 간에 스파크 플러그의 자기 청정 온도는 대략적으로 450에서 870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치수는 타이트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만약에 460도에서 900도씨라고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표기의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청정 온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엔진이든 간에 450에서 한 900도 정도를 항상 유지해 줘야 되죠. 만약에 그게 유지되지 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운기 엔진이 됐던 제트기가 됐던 간에 이 온도를 유지해주지 못하고 이 온도보다 450도보다 낮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거름이라든지 디포짓이 쌓여서 그쪽으로 전기가 프레시 오버가 생겨서 실화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낮아도 안 되고요. 또 900도, 870에서 한 900도보다 더 높으면 그 온도에 의해서 이상 열원에 의해서 이상 점화, 그러니까 디토네이션, 서페이스 이그니션 이쪽 쪽으로 어떤 이상 점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니까요. 또한 이보다 더 높으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절연체 하얗게 되어 있는 절연차 이 애자 부분이 고열에 의해서 소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손돼서 떨어져 나오면 부수적으로 밸브의 시트면에 닿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미지가 많이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가는 항상 어떠한 엔진이든가 유지해 줘야 되고, 여기서 열가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연소실 안쪽에서 받는 수열을 옆에 냉각수 실린더 헤드 쪽으로 얼마나 많이 방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열가가 높고 낮으면 뭔가 하면 실린더 안에서 어떤 고열 2000도씨에 달하는 열을 얼마나 많이 받는 면적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열가가 낮고 높음을 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보려면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런닝되는 엔진이 운전되는 플러그 자체의 온도가 차갑냐 뜨겁냐에 따라서 좀 열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덜 차겠죠. 그러면 냉형, 이쪽에 열을 많이 받으면 열형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엔진이 플러그가 차갑다 뜨겁다라는 건 아니죠. 어떤 엔진이든 간에 좌우지간 이 온도를 항상 유지해 줘야 됩니다. 비교치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받는 면을 얼마나 방열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면 경운기 엔진이라고 해서 방열이 이렇게 많이 되고 적게 되는 거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처럼 어떠한 엔진이든 간에 플러그 자체에
그 전극 부분의 온도는 뜨거우면 안 된다는 거죠. 뜨거우면 그 자체의 열에 의해서 이상연소 현상이 발생이 되고, 더군다나 이상연소에 의해서 데토네이션이 일어나고요. 그 현상이 일어나면 엔진에 어떤 데미지가 많이 커지고, 데미지가 생기기 전에 어떤 배출가스의 낙스 성분이 많이 그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열가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법규상에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점화장치에 대해서 어떤 정비가 보통 10만 킬로 안에서 정비가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주 쪽에서는 그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보통의 프로그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마모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 10만 킬로 이내에서는 정비 수요가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부 백금이나 이리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백금이나 또 이리듐을 쓰면 마모도 적을 뿐더러 끝이 샤프하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이동할 때 화염액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가 있고요. 화염액이 한 군데로 집중되기 때문에 더불어 소염 현상이 없어지죠. 그리고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모든 면 자유전자가 이동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 백금 프로그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이리듐 프로그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리듐 프로그 하면서 그 원가도 보면 어떤 코스트가 대단히 백금 프로그의 반도 안 되게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리듐 쪽으로 가고, 또 프로그도 그러면 지금 연소실 안에, 그러니까 프로그가 연소실 깊숙이 장착되는 쪽으로 가면서 그 공연비가 희박한 쪽도 모든 걸 커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행정 엔진과 디젤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시린더 엔진에서 알아보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 왜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기술사 시험을 볼 때 이 한 가지의 문구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올 일은 전혀 없지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여기서 아래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1차 진동과 2차 진동을 표기해 가면서 설명하고,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그림도 그리면서 표기해 주면 어떤 득점에 상당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행정 엔진과 디젤부터 우선 알아보면, 이행정 엔진, 그러니까 피스톤이 한번 왕복하는 상태에서 한 사이클을 완료하는 엔진을 보고 말하죠. 우리가 현장이라도 앉으면 지금 보면 그 이행정 엔진이다, 사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보면 이행정 엔진이 아니고 이행정 완사이클 엔진이라고 표기해주고, 사행정 완사이클 엔진이라고 표기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렇게 표기한다는 게 어긋난 게 아니고요. 그게 좀 번거롭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행정 엔진이라고 표기하나 이행정 완사이클 엔진이라고 표기하나 서로가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행정 엔진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행정 엔진을 만약에 가솔린 엔진을 쓴다라고 하면, 특히 그 바이크 엔진, 그 오토바이 엔진에서는 엔진 오일과 그 혼합가스가 연소실, 그러니까 시린더 크랭크 케이스 내에서 같이 미싱이 돼서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이행정 엔진에서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서 흡입과 압축을 같이 하고요. 내려오면서 폭발과 배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연료의 어떤 블로바이 가스 손실이 많죠. 이러한 결점이 있었는데요. 디젤이라고 함으로써, 디젤은 단순하게 공기만을 압축한 상태에서 그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혼합가스나 연료의 손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정 엔진에다가 디젤을 조합하면 조금 전처럼 블로바이 가스 손실